챗 GPT에 어떤 식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AI가 훌륭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예, 그게 말을 대신해서 저에게 또 이제 세팅하는 요소가 되겠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도빠입니다. 오늘은 스타시티 현장에 와 있고요. 전기 미팅 오전에 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9시 반 스타트하기 때문에 일정을 좀 체크하고 조율하고 밀고 나가기 매우 좀 어려운 현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다 하는 거니까 선수들은.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서 우리 전기팀 그리고 고객님 저 해가지고 이제 미팅 했는데 어떤 미팅한 흔적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도면 없이 인테리어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한테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은요. 근데 인테리어 자체가 도면이 필요 없는 분야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한테 받으시는 분들은 도면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금액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대응이 어마무시하게 빠릅니다. 보통 하나의 이슈가 터졌을 때 그걸 다시 현장에 현장에서 바로 그냥 도면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면에 적용해가지고 다시 도면 현장에 분출하고 그걸 다시 이제 또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는 제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1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방. 보통 주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케이스는 항공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유용하냐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요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는 저기예요. 그 거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키 큰 장, 홈바. 이건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냉장고, 키 큰 장, 홈바를 여기다 넣고 싶어요. 그럼 제가 그 즉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립니다. 여긴 세탁기 들어가고 싶고요. 인덕션, 침리 후드 넣을 거고요. 로봇 청소기 아래다 넣고 위에다가 싱크 넣을 거고 식세기 넣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거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옆에까지 안방, 문, TV, 창, 여기 식탁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그려놔요. 그러면 고객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면은 전기팀이랑 또 얘기하시겠죠. 그럼 옆에 보면은 결국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더, 여기서 이렇게 할 건데요. 여기서 뭐가 좀 필요하고요. 이게 더 나옵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니즈의 거의 100%, 200%.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그려놓으면은 고객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 그리고 미처 좀 챙기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같이. 그래서 전기팀도 나오고 저도 나오고 고객님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실수 없게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뷰가 이제 여러 가지 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뷰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카메라 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러면은 고객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하고, 그리고 이제 디테일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고 타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가구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현관 입구 레퍼런스를 갖고 오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조금 변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이렇게 현장에서 그 즉시 이제 바로바로 잡는 거죠. 그래서 식탁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방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로서는 제 고유 능력이긴 한데 이거를 그리는데 3, 4분 걸리면 안 돼요. 30초, 40초 걸려도 안 되고 그냥 그 즉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이시나?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고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면은 제가 옆에서 그려요. 이런 식으로 침대도 넣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야 고객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대응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면이 필요 없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 즉시 그 레이아웃 정도는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도면은 가구팀에서 도면을 이제 이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그리고 고객님께서 이제 구입하고자 하시는 가전제품 바탕으로 도면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면을 하고 뭐 내부 하드웨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그런 거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항공뷰 저기에 보시면은 어디에 뭐가 들어간지 위치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좀 더 이제 구체화하는 개념으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가구 설계는 보통 가구 업체 대표님들이 전문적으로 하시지 보통 가구 설계를 하는 디자이너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설계 능력이 되는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좀 보수가 페이가 좀 센 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디자이너들이 레이아웃 정도까지는 괜찮고 톤 앤 매너 잡는 쪽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가구까지 설계를 하면은 업체 부담과 인테리어 업체 부담과 디자이너가 가는 부담이 엄청 세집니다. 아니 왜 설계 능력 좋은 사람이 뭐 자기가 쫙 해가지고 설계하면 너무 좋지 않겠어? 가구까지 갈 필요 없이. 그러나 책임 소지 때문에 그래요. 설계라는 게 오랜 기간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수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털고 그냥 깔끔하게 내가 처음부터 뭐 빌드업 해나간다 그러면은 조금 난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고쳐야 될 때도 있고 현장에 변수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일이 해놨다가 또 조금 들어오고 바뀌고 이러면 설계한 사람이 조금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실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실수가 자기가 설계 넣었을 땐 몰라요. 근데 제가 설계를 해놨으니까 치수 정해가지고 자르세요 한 다음에 전달하고서 도면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공장에서 보고서 오케이 해서 와가지고 설치를 하잖아요. 잘못된 게 설치할 때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설계자한테 다시 연락. 현장 감리한테 연락하고 감리는 설계자한테 연락하고 설계자는 뭐가 잘못됐어요? 해가지고 그거 다시 체크한 다음에 현장 감리자한테 그거 다 얘기를 듣고 고쳐가지고 그걸 고친 상태로 또 발주를 해야 되겠죠. 공장에다. 그럼 공장은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또 이걸 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이 디자인하는 사람이 디자인까지는 몰라도 설계하는 사람이면 현장에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가구 구조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현업에서 쉽게 그 능력을 이렇게 확 발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각자 맡은 분야의 어떤 능력 그리고 이제 어떤 넘지 말아야 할 서로의 그런 선들 그런 것들 잘 지켜나가면서 최적화된 방식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최적화지만 완벽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고 물론 이제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고객님께서 이제 그동안 전달해 주신 뭐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걸 제가 어느 정도는 숙지는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뭐 레퍼런스를 가구팀이랑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면서 구체화시키면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각 분야에 맞게 딱딱딱딱 들어가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하는 이 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 방식이 몇 년 동안 제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 고객님들도 금액적으로도 완벽한 합리적인 방법이고 대신에 현장에서의 변수가 많고 대응하는 게 엄청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과 단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변화의 폭이 크면은 할 수가 없다. 그건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일량을 잡는 데 있어서는 고객님도 좀 우어 하셔야 될 필요는 있고 그러니까 준비를 오랫동안 하는 방식의 어떤 전통적인 설계 방식의 인테리어도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에게 특화된 겁니다. 제 방식이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나쁘고 나만 옳다 이렇게 하기에는 거의 뭐 100대 1 이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 방식이 저한테 적어도 제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상담받고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이니까 좀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지금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상상하시는 것이 그대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레이아웃을 자꾸 여기서 고객님께서 놓치지 않을 만큼의 아이디어를 계속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스케치라든지 이런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초반 공사, 철거 설비 전기 목공, 그리고 뭐 저기 정도까지 일부 뭐 타일 도배 뭐 좀씩 적용되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왁구를 잡아 나가는 큰 틀 잡아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좋다. 그리고 일부 디테일에서도 훌륭히 적용될 수 있을 만한 방법이다. 그리고 실제로 실측, 도면화 이거는 가구에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디자이너가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효율적이지 않고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 디자이너에게. 그리고 현장도 한번 삐끗하면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은 아,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현장에서 미팅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대부분의 현장들이 거의 100% 현장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디테일이 좀 필요한 곳은 제가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있고, 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곳은 정말로 최적화. 그러니까는 너무 이렇게 산계하거나 이게 산발적으로 막 이게 필요 없는 것들까지 정보를 막 고객님한테 막 주입하진 않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것. 그래서 준비를 더 잘해 오신 분들에게는 더 좋은 정보가 또 나가는 거니까요. 마치 그 챗 GPT 아시죠? 챗 GPT에 어떤 식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AI가 훌륭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약간 그런 방식인 것 같고,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 그러는 분들은 레퍼런스 좀 많이 찾아가지고 좀 보여주시면은 그게 말을 대신해서 저에게 또 이제 세팅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다 되십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현장입니다. 스타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들 그리고 고객님 다들 긴장하시고 실력 발휘해 주시고 또 서로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여기도 어떤 현장의 최종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